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리테일계의 공룡이죠. 주식회사 이마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롯데쇼핑을 살펴봤는데 그 기업과 비교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마트의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주당 11만 3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상 ROE인 9.19%를 대입해 본다면 이마트의 적정 주가는 33만 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면 실제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업사이드가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마트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이마트가 저평가를 받아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설립일자를 보면은 2011년도 5월에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유통업, 호텔 리조트업, 식음료업, 해외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는 28개 사인데요. 그 중에 덩어리가 큰 것을 나열해 보면 신세계 프로퍼티, 이마트24, 조선 호텔 앤 리조트 등이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정용진 외에 특수관계 1인이 28.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자사주가 3.90%, 기타가 43.5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롯데쇼핑이나 BGF 리테일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더 활발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강희석이 2020년도 3월 25일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11년도, 즉 설립일자와 같은 어, 연도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8천만 주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보통주가 2,700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수는 63만 주 정도가 되네요. 본사는 서울시 성동구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이마트라는 기업이 워낙 다양한 기업들, 즉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부문별 국내 매출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가 전체 매출의 76%를, 쓱닷컴이 7.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우선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적거나 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트라는 기업은 내수 절대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마트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중심의 판매처를 늘리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일환으로 SSG닷컴이 전체 매출의 7.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의 비중, 즉 오프라인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이 이마트가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은 유통업과 호텔 리조트 부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국에 걸쳐 대형마트 및 창고형 할인 매장이 158개점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슈퍼마켓과 편의점도 각각 253개점, 5,863개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웨스틴 조선 서울과 부산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등 9개의 호텔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이마트의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의 내용을 보면은 자본금은 0%의 성장을, 자본은 6%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느껴야 될 것은 실제 증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이마트라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이 조금씩 쌓여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자본의 성장보다 훨씬 높은 2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2021년도와 22년도를 살펴보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0조일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는 18조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보다 빚이 한 1.8배가량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갚아야 될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실제 이자 비용 발생 부채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될 이자 비용이 더 크다라는 뜻인데요. 다행히도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자 보상 배율이 1.01배로 실제 이 회사가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빚으로 갚아야 되는, 즉 이자 비용으로 갚아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의 비중이 너무 높고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해서 이 이자 비용으로 발생되는 금액을 갚아가는데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13.6%씩 성장할 때 원가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13.6%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16.1%씩 성장을 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17년도보다 2022년도가 거의 반토막가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14.8%씩 역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해서 9.4%씩 성장폭을 키워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회사, 즉 이마트라는 기업이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가른 다음에 실제 영업 성격의 돈으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살펴볼 수 있는 ROIC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9년도에는 2.59%의 ROIC를,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4.44%의 ROIC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021년도에는 12.17%로 ROIC 측면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개선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19년도에 비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가 이 회사가 각각 사분면이 A 사분면에서 B 사분면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였는데요. 그 같은 기간의 단기 순이익은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와 21년도를 살펴보면은 20년도에는 실제 단기 순이익이 3,600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조 3천억 원으로 영업의 질 또한 괜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세는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21년도에는 실제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낮아져서 영업의 질이 조금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22년도에는 그 지난 2020년도 이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일 수 있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높은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단기 순이익을 뺀 이 노란색 꺾은 선이 다음과 같이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6천억 원대가 됐지만 2022년도에는 8,900억 원으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프리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꺾은 선을 같이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낮은 추세를 꺾은 것을 알 수가 있고 2022년도에 반등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가 또한 반등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거 기준으로 살펴볼 때 실제 단기 순이익이 9%씩 증가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6%씩 성장을 했고 잉여 현금 흐름은 4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18.1%씩 역성장했다는 점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는 이유일 텐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중심의 요즘 기업들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마트의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주당 1,75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었고,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2,000원씩 주당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은 계속해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이익의 일부분만을 배당 수익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최근 국고채 3년이 3.20%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마트라는 기업을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꾸준함이 보인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데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트 3, 가치 및 재현입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본 값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적정 주가는 33만 2천 원대가 나오는 이마트인데요. 현재 주가가 11만 3천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마트라는 기업이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만큼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아니면 훨씬 더 높은 수준, 즉 적정 주가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낮다는 건지에 대해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것을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우선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마트는 최근 6년 동안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온라인 중심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뒤처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성장성 또한 더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오프라인 중심의 이마트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쓱닷컴과 같은 온라인 중심의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서 그것이 오프라인을 커버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지 기업의 성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마트라는 기업 자체가 내수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멀티플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진출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많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4년 동안 주당 배당액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배당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게 보이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점,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 1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마트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